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신 속에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나름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 코로나19 상황을 정말 도민들과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그 어려움, 위기를 돌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교육감님 벌써 취임하신 지 3년이 지났는데요. 네. 소회를 한번 들려주시죠. 예, 3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나름 성과도 있었고 또한 또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과라고 하면은 한 몇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교육 복지를 확충하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완전 무상 교육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무상 교복, 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히 저는 기초학력을 학습복지라고 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점은 더욱더 앞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남이 보니까 그 청렴도가 이렇게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청렴의 문제는 우리들의 경쟁력이며 자존심이다 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약간 청렴도 점수는 조금 상승했지만 기대한 만큼 청렴도가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저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든다면 전남에는 학교 비정규직이 한 9천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 보장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의 문제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남은 1년 동안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다양한 성과들 그리고 아쉬운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난 이제 6월 7일이죠. 15개월 만에 이제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면 등교 수업이 시행이 됐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또 전국 최초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게 된 건데 이 배경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1일 새 학년 개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15개월 동안 이렇게 부분적으로 등교한다든지 또는 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래왔잖아요. 지난 6월 7일 날 전남의 모든 학교 822개 학교가 전면 등교를 했는데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 확진자 수도 최저이고 더군다나 교내 감염 숫자는 올 3월 1일부터 6월까지 봤을 때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접종률도 우리 전남 도민이 타 시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면 등교를 실시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네. 큰 어려움 없이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이 전면 등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학부모님들, 교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또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전남 교육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예정이십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크나큰 변화를 오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정말 크나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됩니다. 네. 이제는 지식 교육은 컴퓨터, 온라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예를 들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즉 AI 튜터, 즉 AI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네. AI가 이 학생의 뭐 수학 시험지라든지 수학 점수라든지 등등을 이게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이 AI가 이제 거기에 맞춤한 그 학생에 맞춤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사 역할에 큰 변화가 오게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교는 예체능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 능력, 즉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방면에서 학교 중요성이 이제 커질 거고요. 교사도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한 그 상담 교사로서 역량이 이렇게 강조되는, 그래서 교사 역할에도 크나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AI와 관련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시범을 거쳐서 한 2, 3년 안에는 전면화 시대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AI 수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플랫폼, 학습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융합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창의융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 부분에 커다란 변화를 강제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그에 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 미래 인재로 키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에는요, 82명의 서울 학생들이 이제 전남에 유학을 와서 또 배우고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서 또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아이들이 직접 물을 뽑아보고 수확한 채소를 맛봅니다. 농산물 재배 등 대도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역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생이 전남에서 생활할 수 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학생이 지역 농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농가형과 집단으로 기숙 생활이 가능한 센터형, 가족 일부나 전체가 이주해 제공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에 따라 승마나 골프 등 특화 교육도 가능합니다. 유학 경비는 학생 1명이 40만 원 수준이며 교육청이 40만 원을 더해 농가와 센터 등에 지원합니다. 네, 농산어촌 유학 관련 영상 보고 왔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주 뜨겁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대도시, 현재는 서울입니다. 서울 아이들이 이제 전남으로 전학 와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현재 서울에서 82명 학생들이 전학 왔어요. 그리고 10개 시군에 20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전남에서 이제 엄마 또는 할머니하고 같이 가족이 체류하는 가족 체류형 3분의 2 정도가 가족이 체류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농산어촌 작은 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게 농가에서의 홈스테이 형식으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자랑 좀 하겠는데요. 그 BBC 아시죠?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저희 한국의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리고 한국의 전남은 이 농산어촌 유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3월 1일자로 서울 학생들 82명이 왔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장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57명?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6개월 더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2차 이렇게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1기 농산어촌 유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오는 9월부터는 말씀하셨듯이 2기가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1기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가요? 9월 1일자로 이제 2차가 시작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 67% 학생들이 연장을 희망했어요. 근데 사실 부모 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부모님들은 이제 됐어, 이제 서울에 가서 학원도 가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수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뭐가 좋아 했더니 어쨌든 매일 학교 가서 좋다. 신나게 좋은 자연환경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 마음껏 좋아하는 책을 읽어서 좋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은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수업 끝나고 방과 활동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점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전남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거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네. 교육과정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네. 농산어촌 작은 학교라든지 농촌 지역의 마을에 크나큰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남 지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것이 본인이 거주했던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클 것 같은데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또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차 때 이렇게 그 신청한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전남에 와서 자기가 갈 학교 그리고 머무를 집에 대해서 먼저 쭉 둘러보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4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2명이 3월 1일자로 유학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거 환경 때문이었어요. 학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머무를 집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고 해서 그 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서울 학생들이 유학 오게 되면 또 이제 부모님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도 이루어지고요. 네. 뭔가 지역사회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농산어촌 유학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신다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머무를 만한 그런 주택을 발굴하고 해서 걱정 없이 유학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남 교육청에서는 유학마을 조성과 관련한 공모를 실시했고 10개 시군에 있는 10개 마을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명 정도는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서울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마을,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청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 갈 겁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이제 위에서 통합 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작은 학교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새 이제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스마트 교실을 갖춘다든지 스마트 교육 환경 또는 학교 공간을 뭐 혁신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교육 환경도 갈수록 열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 통합 운영 학교입니다. 예, 기존의 이제 학교 통폐합은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른, 예를 들면 A면과 B면에 있는 작은 학교 둘을 합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없어진 면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후유증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운영학교는 같은 면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캠퍼스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환경이라든지 공간 혁신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전공교사들도 충분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력을 높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정책은 오히려 작은 학교 이 통폐합을 막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초중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미래형 학교로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결국에는 또 통폐합을 막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남의 많은 학교가 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폐교들을 지역민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예. 네. 예, 전남에 폐교된 학교가요 833개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민간에게 이제 매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138개 정도 됩니다. 이 138개 중에서 이제 일부 임대 준 거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87개교입니다. 근데 이 폐교가 민간에게 매각한 것도 마찬가지고 임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어요.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민들이 정말 땅을 내고 모금을 하고 울력을 해서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학교가 정말 꿈과 희망 이렇게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학생 수가 줄어서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됐어요. 근데 통폐합하면 그 매각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이 가져가요. 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서 흉물처럼 방치돼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속이 많이 상하게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정책을 전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남에 있는 폐교는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주지 않겠다. 이제 이 폐교에 대해서는 이 경관을 유지하고 시설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4개 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요. 경관이 좋고 위치가 좋은 한 30여 개 학교 정도는 3년에 걸쳐서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력해서 주민들 쉼터라든지 또는 캠핑장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 야영 수련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새롭게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네.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서려 있는 이 폐교를 주민들 것으로 지역의 마을의 자산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엄청 좋아하시고 저한테 막 고맙다라고 하는 전화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전남 교육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3년간 정말 앞만 보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도민들께서 좋은 평가 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남 교육이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도 교육의 발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역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 교육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